혹시 누구 듣고 있나요? 창작집단 새알의 팟캐스트 새알의 새알심 1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알의 새알심 진행을 맡은 이사나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보자면 저는 24년도에 한예종 연기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하고 건강히 차려먹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창작집단 새알을 만들어서 배우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저는 창작집단 새알에서 대표 겸 연출을 맡고 있고요. 연극을 연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석영이고요. 밴드 1212에서 기타랑 보컬 맡고 있고 저기 새알에서 음악과 기술 관련된 업무 주로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창작집단 새알의 창작자로 함께하고 있는 최윤영입니다. 와. 마치 대본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창작집단 새알은 현재 이 4명의 멤버가 뜻을 모아서 함께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거국적으로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해볼까요? 이어폰 끼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볼륨 잠깐만 줄여주시고요. 우와!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창작집단 새알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네요. 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팟캐스트는 처음이라서 긴장들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2개의 코너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창작집단 새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긴장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왜 모였고 앞으로 어떤 것을 꿈꾸고 있으며 집단을 만드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 대표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창작집단 새알의 대표 김수민입니다. 이야. 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네요, 정말. 일단 저희는요, 저는 이제 연극의 연출을 하던 사람이고, 이사나 씨는 연기, 최윤영 씨는 드라마터그, 홍석영 씨는 음악 감독을 주로 맡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하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가 주체가 돼서 4명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창작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자 하는 목표 아래에서 연극도 만들고 이런저런 노래도 가끔 만들고요. 또 이렇게 팟캐스트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진정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팀을 만들어보자 해서 모인 창작집단 새알입니다. 아, 너무나도 간략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새알의 뜻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름 정하는 과정이 꽤 길었고 다른 후보들도 많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원래는 이제 이사나님께서 땅과 텃밭의 이미지를 되게 가져가고 싶어 하셔서 좋아하죠. 네. 새로운 거를 키우고 창작해내는 것이 텃밭과 비슷하다 했는데 최종 직전에 이제 움직이는 텃밭이면 좋겠다. 움직이는 텃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텃밭으로 갈 뻔하다가 너무 이상해. 네, 다음 회의 때 우연히 그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 네, 삼천동에 있는 팥죽집이죠. 네, 팥죽집 얘기를 하다가 새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새알에 대해서 윤영 씨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요? 일단 그 팥죽집의 팥죽을 얘기하면서 전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그 팥죽 안에 새알이 들어있느냐. 새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 팥죽은 사실 그 새알 먹으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새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새알 얘기를 하다가 그때 수민이었나? 새알?
하면서 되게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줬어요. 너무 즉흥적이었죠. 그러다가 새알? 심지어 저도 그렇고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 집단 안에 있어서 새알? 그러면 이 새알이 그 팥죽에 들어있는 새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새의 알일 수도 있고 그쵸. 뭔가 이런 의미 부여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름에 좀 관심을 가졌고 이 이름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탐구해 나가면서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팥죽에서 새알은 빠질 수 없는 핵심이다. 와, 그쵸. 알을 깨고 나오기 직전의 상태.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상태. 그런 의미들이 좋다 해서 우리 이름을 새알로 정했죠. 네. 저는 이 창작집단 새알 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자를 막 내보자면서 서류를 만들고 막 카페 지하에서 4시간을 넘게 정말 입에 막 거품 물면서 회의했던 순간 무슨 소리세요? 제 입가는 좀 하얗게 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데요. 다들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그때 뭐 우리가 뭐 4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씩 뭐 너는 무슨 이사 해라, 너는 무슨 이사 해라 이런 식으로. 이사도 하고 네. 무슨 팀장도 하고 그렇죠. 네, 이사와 그래서- 감사를 겸직한 해 만에 이사의 월급을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는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난관에 봉착하지 않았다면 음. 계속해서 법인을 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세무소를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세금을 다 내면서 참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것이 어쩌다 보니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창작 집단의 목표가 법인 내기면 조금 너무 속물적인가요? 좀 속물인가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근사한 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을 좀 만들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알의 새알심 4월 프로젝트 두둥. 서경 씨, 우리 4월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죠? 그냥 지나치지 않기 요기파. 이런 것도 기록하면 봐줄란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서경 씨. 이런 것도 기록하면 봐줄란가. 방금 제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4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 전에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왜 매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진행하게 되었는지, 또 지금 이 공간에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지 청취자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수미 씨. 되게 부담스럽네요. 계속 소개해야 되는 역할. 대표다 보니까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올해 저랑 이사나 씨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극은 계속 하고 싶은데 연극하면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당장 뭘 시작해야 할까, 이런 아주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원 사업도 알아보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연극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죠.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을 계속 찾아보고 지원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잘 되지 않네. 그렇죠. 네, 많은 경력도 필요하고 또 이게 지원 사업서를 쓰는 스킬 또한 필요하고 공연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막막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조금은 우울해지는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힘을 내보자 하면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상을 어쨌든 우리만 듣기 좀 아쉽다.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이거 재밌어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서 나왔던 재밌는 얘기 중에 저와 서경 씨가 겪은 일상 속의 미스테리한 순간에 대한 네. 미스테리하네요. 이 기류. 방금 2초는 정말 미치겠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방금. 저랑 네, 김수민 씨는 네,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같이 겪은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죠. 저희는 지금 현재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는데 펜트하우스네요. 네, 펜트하우스.
어쨌든 꼭대기층이면 거의 층간소음을 직접 들을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날부터 주말에 한 번씩 리듬을 타는 듯한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리듬이요? 대충 약간 리듬 게임을 하는 것처럼 쿵쿵쿵쿵쿵쿵쿵쿵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단조로우면서도 네, 이게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진 않고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옥상에 옥탑방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 지금 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 있나 해서 올라가서 문도 두드려보고 했는데 근데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어느 날에 그게 엄청 심한 날이 있었어요. 네. 새벽 1시쯤이었는데 너무 시끄럽고 저희 집 고양이도 막 놀라고 그 정도로. 네 그때 수민 씨는 자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 어디서 나는 건지 밝히고 싶어서 벽에도 대보고 막 사방간데 다 대봤는데 바닥에도 귀를 대보고 네네 어디서든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전 건물이 울리고 그쵸 있는 전 건물이 울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쯤 제가 수민이를 깨우고 내가 한번 나갔다 와봐야겠다 했는데 수민이가 아 이 정도면 진짜 미친 사람이다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서웠어요 네. 진짜. 그래서 안 나갔는데 그때 때마침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이. 다른 옆집 아랫집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봤더니 거의 온 건물 전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찾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이미 된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집에서 그 소리가 발견됐다고 나왔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냥 어떤 사람이 봉 같은 걸로 막 벽을 두들기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건물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전에도 한번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 라는 얘기까지를 들었어요. 저는. 미스테리하네요. 네, 그 건물의 어떤 부분을 치면 온 건물이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막 집중 공략을 하신 게 아닌가. 세상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지 참 다시 들어도 충격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지점은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뭔가 무작위로 치는 게 아니라 리듬감이 있었을까? 그 리듬감을 가졌다는 예술가 층간소음 즐기고 있었던 거죠. 보면. 즐기고 있. 네, 그리고 어느새 실제로 빠져든 거죠, 그 음악에. 리듬을 듣다 보면 아 이거 되게 익숙한 노래인데 뭐더라 이렇게 노래를 막 따라 부르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약간 응원하는 박자처럼 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한. 대한민국. 네, 그런 거죠. 그랬죠. 그리고 뭐 미스테리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다른 일도 있었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들을 좀 공유해 보면 이제 뭐 저희 동네 앞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서울에서는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기묘한 뭔가 바이브가 있다. 보자마자. 그쵸? 왜냐하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거리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 사람들은 목표가 이씨 어딘가를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서 뭐지? 하고 딱 얼굴을 봤더니 비둘기 깃털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정말 다시 들어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쵸? 진짜 여러분 뭐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헤드폰 줄이 자꾸 걸려가지고 최윤영 씨가 또 이런 거 해결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 보겠습니다. 헤드폰 케이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비둘기 깃털을 입에 물고 계셨어요. 네. 비둘기 깃털을 입에 묻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제 정면으로 저희 쪽으로 이제 다가와서 몸을 부딪히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는 어떤 행인분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이거 참 미스테리하다. 그 저희한테 부딪히고 간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다이소 앞에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보통 행인 반대편에서 오는 행인과 길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피했는데 유도탄처럼 이제 이렇게 저희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가슴 대 가슴으로 그냥 저희를 이렇게 밀치고 그러니까 목적이 서경 씨랑 그쵸. 부딪히는 것이었던 그쵸. 거죠. 와. 부딪히고 그냥 밀고 그냥 가셨는데 최근에도 또 그분을 한 번 본 적 있죠 집 앞에서. 네, 어떤 고등학교 이제 커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가셨어요. 그렇게 약간 시비를 걸고 싶은 건지 그런 음.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인상 차이가 비슷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순간들이네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연극쟁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야 이거 연극
한 편 나오겠는데? 그것만 모아도 네. 어. 이렇게 연결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로 또 이야기가 이어졌었고 근데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경험한 일들이고 근데 왜 그걸 이상하게 우리가 그걸 왜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받아들이는가. 될까? 분명 내 주변에서 일어난 그쵸, 일인데.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어떤 사회까지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질문이 이어졌죠. 근데 우리만 해도 그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바빴지 그 상황에서 타인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미스테리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나누고 캐치하고 그래서 그 순간의 당사자 그러니까 앞에서 나눈 이야기에서는 뭐 층간 소음을 내신 분이나 깃털을 물고 지나가시던 분이나 부딪히신 분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 인터뷰해보자. 그리고 그것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서 연극 한 편 만들어 보자 라는 되게 발칙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발칙한. 발칙한이라고 하니까 되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는 연극을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애쓰고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연극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화요일 목요일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만나서 그런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순간들을 꾸준하게 공유해보자.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연극 작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우리 새알의 4월 프로젝트가 그냥 지나치지 않기. 이런 것도 기록하면 봐줄란가? 가 되었죠. 네, 여기 봐. 생각보다 재밌는 순간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엄청 많았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코너로 좀 네.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며드네요. 1화니까 이사나의 요기봐 손끝으로 남기기. 두둥.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우리가 카페 지하에서 막 회의를 나누고 있을 때 제가 회의록을 타이핑하다가 제 손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요새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카페 하나 하고 있고 과일 가게에서 오전에 일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손에 베인 상처들이 지금도 많네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 제가 출근했을 때 그 과일 가게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사나야, 과일, 야채 장사는 손끝으로 남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심오한 철학적인 말일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과일 가게에서 보통 참외, 귤,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 바구니에 알알이 담아서 진열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 보통 밖에다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여름이 되면은 날이 더워지고 뭐 언제는 비가 오기도 하고 해를 맞고 그러면서 과일은 점점 더 익어가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갈변하기도 하고 혹은 원래 머금고 있었던 수분을 뺏기면서 공기 중에 뺏기면서 약간 크기가 작아지거나 마르기도 하고 우린 그런 과일들 사실 잘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출근한 날에 전날 판매하지 못한 참외가 5알이 남아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나이 이제 새로 오늘 아침에 들여온 새 참외를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 6알씩 담아서 진열을 해라 라고 해서 저는 진열을 다 했죠. 근데 6알씩 담는데 어떻게 5알이 남아요? 아 5알씩이었나 보다. 예리하시네요. 정확하게 그게 크기가 매일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참외 특이 있고 뭐 참외 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참외가 작은 날에는 개수가 많아지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5알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담아서 진열해라 라고 해서 저는 그냥 고지고대로 첫날이니까 담아서 진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남은 5알은 그대로 한 바구니에 담겨서 있었겠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남은 5알을 새 과일에 하나씩 끼워 넣어서 진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 입장에서 보기에 시선에 바로 걸리지 않는 조금 뒷부분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숨겨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업장 입장에서는 재고가 남으면 그것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손님들이 어쨌든 처음 시선이 닿게 되는 곳에 싱싱한 과일을 배치하되 그것이 골고루 좀 섞일 수 있게 해야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예도 있는데요. 상추 이야기였는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네. 제가 상추 먹는 거 좋아하는데 상추를 도매로 떼어오면 4kg 박스에 이렇게 가득 담겨서 오거든요. 그럼 그 박스에다가 넣기 위해서 한정된 공간 안에 넣기 위해서 이거를 상추 잎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마치 서류 뭉치를 뭉쳐놓은 것처럼 아주 꾹 눌러서 4kg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저는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상추가 열을 맞춰서 그런 거 상자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정리정돈.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그걸 200g씩 소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대로 떠서 딱 종이 그대로 넣는 느낌으로다가 상추를 넣고 있었죠. 예쁘게. 상추가 예쁘게. 예쁘게. 열이 맞춰져 있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찾아오십니다. 상추는 그렇게 담는 것이 아니다. 상추는 마구잡이로 담아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차피 저울에다가 상추를 200g씩 재서 봉투에다 넣기 때문에 양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손님들 입장에서 보시기에 같은 200g이라도 더 많게 담겨 있는 것을 손님들이 보시면 기분 좋게 사가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의 상추가 1,800원이라고? 하면서 사가지고 가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한 장 한 장 떼서 공기를 넣어서 부피를 키워서 봉투 안에 상추가 가득 담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같은 200g이라도. 그럼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고 단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께서 손끝으로 남기는 장사가 과일 채소 장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구잡이로. 그래서 뭐 더 다른 이야기 더 많은데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하셔도 돼요, 다? 이게 업계 이게 비밀.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제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일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미있어 할 것 같았다.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 이야기에 배려심과 역지사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역지사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윤영 씨께서 서경 씨께서 이 이야기 말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셨잖아요. 저 아닐걸요? 사실 이게 양을 속이는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양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상품을 손님 입장에서 더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곧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윈윈의 관계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떤 연극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거대한 고민에 좀 작은 힌트를 얻기도 했어요. 오. 뭐냐 하면 여러분 연극은 관객들께서 존재해 주시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장르의 예술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요소. 네. 3대 요소를 아시네요? 알죠. 그렇다면 관객들은 어떤 연극을 원할까? 지금의 관객들은 연극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질문을 함께 함으로써 어쨌든 보러 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것을 팔 수 있는 연극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것을 팔 수 있는 네,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음,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속하는 거랑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간단한 어떤 경험, 간단한 경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본인의 일상 속에서도 연극을 꾸준히 생각하고 계시는 이 이산아 씨의 연극사랑. 그래서 비약을 자주 하곤 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뭐 저도 과일, 채소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사실은 해를 뭐 맞는다던가 하면은 더 잘 익는 거죠. 근데 그렇죠. 외형이 조금 뭐 이제 색깔이 변한다던가 저는 사실 그런 것만 먹거든요. 더 달아지잖아요. 그게 더 맛있어요. 역시 그러니까. 뭘 좀 아시네요. 그럼요. 키위 같은 것도 그 묻은 수습을 해야죠. 부분 그런 거 이게 걷어내고 먹는 키위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 바나나도 꿀 나오잖아요. 꿀. 그렇죠. 그쵸? 검은색 꿀. 그런데 되게 철학적이시고 어떤 캐릭터가 강렬한 사장님을 만나서 이게 손끝으로 남겨라 사실 너무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기록한 건 저도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서천에 있는 모 기관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기념품 가게. 네, 좀 특이한 것이죠. 기념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종류의 손님들이 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학교 체험학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광버스를 대절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막 단체로 오신다든지 데이트도 많이 오시. 그렇죠. 데이트도 많이 손님이 엄청 많구나. 네, 근데 거기 되게 외진 곳에 있는데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상황이 손님 그 종류별로 많은데 예를 들면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 중에 사연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3대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면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손자 손녀한테 사주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만났으니까 뭐든 사주고 싶으셔가지고 계산할 때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고를 때부터 저희가 되게 비싼 거는 한 4만 원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38,000원.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는 뭐 멋 모르고 이렇게 고르면 부모님은 내려놔라 하시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사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뭐 결국 신랑이 끝에 뭐 계산대까지 가지고 왔다 계산대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또 계산을 하려고 카드 쟁탈전을 하시는 거죠.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이제 내가 살게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하거든요. 근데 저희 동거인 김수민 씨가 같이 알바를 하시는데 네네. 그 꿀팁을 좀 알려주셨어요. 어떤 꿀팁이죠? 그냥 가만히 웃고 있으면 알아서. 카드를 받지 않고 그냥 받지 말고 아니죠. 제가 알려드린 팁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죠? 일단은 어른분의 카드를 받아라. 맞다. 그 마음을 읽어라. 더 어르신의 카드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제가 만든 법칙인가 봐요. 가만히 웃고 있으면 왜냐면은 카드 기계에 꽂는 게 앞에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 존재를 인식을 잘 못해요. 그쵸. 그냥 계산 어차피 저도 다시 거기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발견하고 꽂는 사람이 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꽂으면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상태가 되시는 그렇죠. 책임이 거군요. 없는 상태에서 회피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웃고 있으면 누군가 한 분을 먼저 꽂으신다. 저도 같은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되게 많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나라 저출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막 그 칼 풍선 같은 걸로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계산대에 있는데 막 뭐 터닝 백카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니 저 공격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막 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어머머. 아니 근데- 물리적으로. 네, 근데 사장님이 팁을 주셨어요. 그 원래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했던 선생님이신데 맞아줘야 된다. 연기를 해줘야 된다. 으악 이런. 네. 근데 그때는 저도 당황하고 그 아이도 당황하고 해서 그 순간이 이제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순간이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공이 연극인데 전공인데 내가 거기서 한과 했어야 됐는데 예스 엔드가 안 됐구나.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아이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되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게 물건 좀 올려주세요 하면 안 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찍어야 돼, 삐 찍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삐해야 돼, 삐해야지.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삐해야지가 삐해야지. 모든 부모님들의
공용 언어?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삑 찍으면 바코드를 지금 삑 소리가 나잖아요. 네. 아이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삑해야지. 네, 삑해야지. 그래서 절대 안 주려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 바코드 찍는 걸 손을 들고 "헉, 이모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거 찍으면 삑 소리 난다 한번 들어봐 하고 빨리 찍고 이제 또 그렇게까지. 치우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뭐 나눠보고 내가 애써보고 이런 경험이 평소에 경험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아이들은 뭐 연극을 전공할 필요가 없는 상태죠. 사실. 그쵸. 그 상황이 연극적이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있으면. 연극적이네요. 그쵸. 그 가만히 카운터에 서서 그냥 바라보면은 9시간 일하니까 9시간짜리 연극 하루에 한 편씩 보고. 꼭 가보고 싶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뭐 매장에 들어가면 아 이건 아니고 이건 사고 싶고 이런 게 빨리빨리 결정되는데 애들은 가는 길마다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받고 이걸 내가 왜 사고 싶은지 이거랑 중에 뭐 2,000원 차이가 나는데 내가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이 비싼 걸 살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존을 해버리는. 그쵸.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고민하느라? 네, 고민하느라. 그래서 계속 그걸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고. 큰일 났네요. 저는 일상에서 고민 잘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현존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살고 계신 거죠? 미래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좋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네, 그럴까요? 네, 즐거운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윤영 씨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시겠어요? 네, 제 이야기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 중심적인 대화들이었는데 분석해 제가 주셨군요. 사실 준비한 거는 그냥 어떤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번 달 주제였던 그냥 지나치지 않기 요런 것도 기록하면 봐줄란가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좀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싶을 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혹은 기억하고 싶은 만남, 상황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두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 심심찮게 나눠봤던 것 같은데 주변과 그랬을 때 주변의 반응이 나도 그래. 혹은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네? 뭔가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기록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그 시간들을 되새겨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뭔가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무엇이요? 도대체 무엇이 여기서 초라한 지점인가요? 굉장히 많죠 요즘에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네, 맞아요.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진 그래서 용량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요. 그러니까 용량이 커야 되고 혹은 아이클라우드 구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독료를 매월 지불해야 하고 혹은 뭐 그럼요. 매일 사진을 어떤 용량 정리해서 용량을 항상 확보해놔야 되고 그렇죠.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라지면 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나의 그냥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막. 윤영 씨의 사진첩을 쭉 뒤지다 보면 네. 어떤 연극의 소재로 쓸만한 게 있을 수 있나요? 아마 최근 몇 년 동안의 사진들을 보면 새가 굉장히 많아요. 새가 많다. 새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럼 최근에 있었던
새 찍기, 새 관찰 시간을 좀 공유해 봐드릴까요? 네, 좋아요. 제가 또 까치 역할을 맡아본 사람으로서. 아 맞아요. 음. 안 그래도 그 저희가 작년 여름에 네. 까치가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네. 공연을 같이 했었잖아요. 할머니의 미소라는 공연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름을 얘기해도 얘기해도 되죠, 뭐. 우리가 만든 거. 작가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네요. 않을까요? 그 이후로 까치가 그렇게 보여요. 저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인물로. 까치가 눈에 굉장히 많이 띄어요. 그쵸, 저도 그런 거 맞아요. 같아요. 저도 그런 거 그래서 같아요. 이 까치가 어떻게 우나, 음. 또 어떻게 움직이나, 음. 무엇을 하나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이상한 습관이 좀 생겼는데 까치가 울 때 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사실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죠. 그런 것도 막 있었고 최근에 사연을 그 어떤 경험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제가 남산에 자주 갈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남산에 가는데 일단 남산에 도착해서 그냥 걸어가는데 너무 예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찾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 약간 아직 그 이파리들이 나무에서 자라기 이전이었거든요, 좀. 그러니까 나무 색깔과 이 새 색깔이 비슷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그치만 또 이파리들이 막 많지 않으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소리의 근원을 찾아야겠다 난. 그래서 진짜 그 근처를 한 30분을 배회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일정을 끝마치고 다시 이제 남산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머머. 이번엔 찾는다. 내가 이걸 찾고 집에 간다. 그러고서는 또 이제 보는데 마침 진짜 노란색 새가 그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찾은 거네. 그쵸.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 새도 날 뭔가 알아보는 것 같고 막. 이 정도면은 요즘 논문 쓰시나 많이 힘이 드신 걸로. 새를 알아봤다고요? 새가 나를 뭔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물론 제가 엄청난 포악한 어떤 무서운 존재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새는 작으니까요. 근데 최대한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약간 어필하면서 조금씩 다가갔는데 뭔가 그 소리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저는, 새한테 다가가면서 말씀하셨죠? 근데 뭐라고 이렇게 했죠? 하셨을 것 같은데. 새야, 야,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맞아. 나는 널 해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비약을 해버렸는데요. 비약 전문. 어느 새?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것이 존재가 어떤 존재든 아주 작은 새든 인간이든 뭐 진심은 통한다. 눈이 무서워요. 지금 약간 광기가 서렸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예. 이상인가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기 바쁘고 그런데 이 새소리에 내가 이렇게 평소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유독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여기에 시간을 쏟고 그걸로 인해서 느껴지는 행복감,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당연히 사진으로도 찍었죠. 여러분께 잘하셨습니다.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꼭 새가 아니더라도 음. 내가 좋아하는 걸 충분히 이렇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나의 일상 속에서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수미 씨 이야기 할 거 있으시죠? 네, 그럼요. 제가 또 준비해왔죠. 좋아요.
제가 마지막 순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기. 김수민의 요기봐. 좋아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다들 좋네요. 제목을 잊으셨을까봐. 저의 요기바는 뭐냐면 어떤 거를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계속 동거인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같이 산 지 얼마나 됐죠? 같이 산지요? 네. 19년도부터. 그쵸, 한 5, 6년? 순간 19년 그러니까 됐다. 19년을 살았다는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19년도부터 5, 6년 정도 됐다. 그렇죠. 19년도부터.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 방식을 맞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석영 씨가 굉장히 웃긴 사람인데 이 에피소드들을 또 잔뜩 모아봐야겠다. 그래서 홍석영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아, 와, 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저희의 성격을 사실 이제 너무 쉽게 들키게 된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그려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홍석영 씨는 굉장히 웃긴 사람인데요. 웃긴 사람이죠. 이제 몇 가지 과거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그 베스킨라빈스의 네. 이제 과거입니다. 현재는 이제 몇 년도쯤이죠? 몰라요. 지금 불매해서 안 가는데요. 이 얘기는 좀 잘라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옛날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거기에 맛보기 스푼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심부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맛을 사가야 되는데 그런 맛에 대한 거, 내가 안 먹어본 거,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홍석영 씨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도 저는 그냥 대충 아는 맛 있잖아요. 몇 가지 초콜릿 사서 뭐,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골라서 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밖에 차가 서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 맛을 이제 맛보기 스푼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이 거의 되게 바쁜 매장이었는데 맛보기 스푼에 아이스크림을 떠서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그쵸. 근데 홍석영 씨가 거기에 입을 벌리고 보통이면 이제 손으로 받아서 새가 모이를 받아먹듯이. 저와 그 직원분과 너무 당황을 했는데 실제 받아 먹으셨어요. 그런 이상한 일들을 자꾸 몰고 다니시는데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몇 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홍석영의 너무 웃겨요?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건 좀 무의식적으로 그랬는데 습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수민이- 높이 계시잖아요. 직원분이 맞아, 이렇게 높이 맞아, 주시니까. 맞아. 수민이랑 같이 계속 이제 지내면 넣어주고 하니까 너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다음 뭐였죠? 그래서 좀 연결해보면 네. 홍석영의 웃긴 질문 시리즈 오늘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같이 살면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순간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카페에 이제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메뉴를 고르는데 나 오늘 단게 먹고 싶네. 단게 뭐가 있지 하고 메뉴판을 보다가 그 좀 오래 기다려 주셨거든요. 이제 손님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 사장님께 모카 라떼로 카페 모카도 발음 되게 어렵네. 카페 모카도 많이 다나요? 별로 안 카페 비슷해요? 모카에도 설탕이 들어가는 카페 모카에도 설탕이 들어가나요? 라고 했다.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네. 저는 평생을 카페 라떼가 단 음식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네? 언제까지요? 최근까지요. 진짜요? 근데 수민이가 카페 라떼를 시켜서 먹으면서 한 입씩 먹으면서도 이거 왜 안 달지? 원래 단데? 여기 카페가 잘못 만들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이거 수민 씨가 계속 원래 아니다 했는데 안 믿다가 제 말 최근에서 죽어도 안 믿기 믿어요? 시작했는데
혹시 똑같은 실수를 범할까봐 초콜릿은 들어가는데 안 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카페 모카가 카페 라테처럼 그 초콜릿 들어가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달 수도 있다. 안 달 수도 있겠다. 근데 단 게 먹고 그게 먹고 싶었으니까 싶었으니까.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그런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 알바를 되게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질문을.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게 그리고 내 일행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그날 같은 날일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운동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주변에 요가원이 하나가 있어서 그러면 이 요가를 좀 하러 가보자, 상담을 받아보자 해서 요가원에 가는 그 요가원이 한 5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 진지함의 핵심인데 요가도 운동이 되나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진짜 할까봐 너무 두려웠는데 다행히 그때 그 요가원 선생님께서 수업 중이셔서 만나 뵙진 못했는데 그러면 석영 씨께 물어보죠. 그 질문은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저는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네.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여서 네.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요가가 그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코어랑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건지 모르고 네.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시면 거기에 매여서 맞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 그런 성격이세요? 네, 그래서 요가는 저한테 스트레칭이었고 라떼는 저한테 달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게 그렇죠. 좀 부러워요. 음. 근데 진심으로. 대신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부러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질문 더 시리즈. 있어요? 네. 오늘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미디어 중독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죠. 근데 제가 요즘에 눈물의 여왕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요. 네. 14화에 대한 이제 스포인데요. 이제 홍인 씨가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건너뛰세요. 눈물의 영 안 보신 분들. 그 홍인 씨가 이제 뇌에 그 뭐라고 하죠? 뇌에 희귀병이 있죠. 희귀병이 있어서 악성 종양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뇌에 안개처럼 이렇게 전반에 이제 종양이 있어서 그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김수현 씨가 홍혜인 씨, 김수현 씨 하니까 좀 이상한가? 백현우. 백현우 씨가 이제 그 치료 방법을 막 연구. 전 세계에 수소문을 하다가 네, 찾아내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네.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으면 해마가 다쳐서 네 기억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장기 기억이. 그쵸. 근데 이제 홍혜인 씨는 이 기억이 없으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수술 받지 않겠다. 근데 김수현 씨, 아니 백현우 씨는 또 백현우 씨는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편이 14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서 결국에 홍혜인 씨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슬픈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입을 잘하거든요. 막 이렇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고 꺼이꺼이 울면서 제가 석영 씨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벌써 웃겨. 혹시 내가 저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오빠를 다 잊게 되면 오빠도 그 백현우처럼 나 계속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는데 사이가 있었어요. 1, 2 그러던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수민아 기억이 사라지면 그건 네가 아니야.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게 다음에 나오죠. 그쵸. 이 말을 한 직후에 홍혜인 씨가 화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내가 아니야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대사가 명확하게 기억나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네, 전 완전 보죠. 완전 보는 건 뭐야? 네. 송승영 씨가 한 그 말에 기억을 잃으면 네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나는 백현우처럼 못해. 이게 있는 거죠. 못해가 아니라 그게 말이 안 돼.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이미 달라졌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민님이 말씀하신 그 백현우 씨의 행동이 뭐냐면 자기를 다시 기억시킬 수 기억해내게 있게. 하려고 어. 노력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아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새로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사랑하겠지만 계속 기억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네 이제 뭐 다시 만나는 건 새로 나를 만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성사될 확률도 적어지는 거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네, 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랑 똑같아지는 상황이니까 굳이 나를 택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죠. 가슴이 찢어지셨겠네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거를 이제 한 9년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 문제로 다시 질문을 해서 정신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답정너를. 네,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그 백현우 씨가 여기저기 막 전 세계 전화를 돌리고 이메일을 쓴 행동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는 해줄래?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랑하네. 네, 그러면 저는 상처 안 받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저의 고단수네요. 네, 삶의 방식이랄까요?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게 나를 많이 성장시키기도 그쵸. 하고 많이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랑 살면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고 그 저의 이런 틀에서 좀 깨어나려고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제가 좀 세상을 연극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한 10년간의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않기. 홍석영 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그러니까요. 이야기였어요. 감동적이네요. 제가 들어도. 백현우 씨보다 훨씬 멋있는 것 같은데. 백현우 씨, 근데 김수현 씨거든요. 그 배우님이. 멋있긴 해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뭔가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시 뭔가 기억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겠다는 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게 둘이 또 통하네요? 네, 그게 저희 구성이 되게 특이한 게 이제 MBTI로 보통 이제 요즘 많이들 분석을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좀 그렇게 보면은 네, 이산아 씨랑 저는 정말 감성적이고 감성적이죠.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고 또 홍석영 씨, 최현영 씨는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아닙니다. 더 네? 할까요? 네. 뭔가 맥락상 네. 그 마음이 읽히는 거죠. 백현우가 막 울면서 네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네가 왜냐면 홍혜인이 말하니까 기억이 없는 나는 내가 아니야라고 홍혜인이 말하는데 백현우는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고 우리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하든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나를 차버리든 외면하든 떠나지 않고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해 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기억들은 나에게 있어. 사랑해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까지인 거잖아요. 그치. 사실 너를 그만큼 사랑해. 우리 이야기는 다음 회차에 주된 골자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너무 눈물의 재밌네요. 여왕 다 끝나고 좋아요, 한번 좋아요. 더 얘기합시다. 좋습니다. 확실히 화목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나눴더니 엄청 많이 이야기들이 쌓였네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한참 넘게 이야기한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들으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흥미로운 순간들이나 뭐 뭔가를 느끼고 반성하는 순간이나 혹은 배우는 순간 아니면 우리 멤버들 되게 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발견했고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으면서 이거 자체가 어떤 누가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닿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너무 마음이 좋네요. 그러게요. 이쯤에서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녹음실을 3시간 빌려가지고 뒷정리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빠르게 두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자, 서경 씨, 우리 팟캐스트나 라디오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레퍼런스. 그렇죠. 항상 마지막에 어떤 코너가 나오던가요? 사연 소개. 사연 소개. 빠질 수 없죠. 너무 짜고 그쵸, 치시는 그쵸. 거 아닌가요, 사연 지금? 소개. 뭐 이거 대본을 제가 썼으니까. 그쵸. 이제 첫 화를 준비하면서 청자분들께 사연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께 누구죠? 사연을 받아보자. 그래서 부모님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를 키우면서 어떤 흥미로운 순간들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코너 제목은 부모님 사연 소개하기. 내 자식이지만 참 물결. 입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는데요. 너무 궁금하다. 이건 저희도 처음 듣는 네.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되게 여러 번 들었던 얘기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이지만 제가 하는 말처럼 엄마한테 엄마 뭐 나 키우면서 흥미로웠던 순간 있으면 알려줘봐 이랬더니 엄마가 흥미로웠던 순간이 어떤 순간을 말하는 거야? 라고 어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터그의 어머니시.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티. 그래서 그냥 뭐 생각나는 순간 있으면 뭐 얘기해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약간 여행 중이셔가지고 음성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가 녹음해서. 읽었는데 네, 내용을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제가 그냥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뭐라 그러죠? 돌? 독자? 자, 에? 아 외동. 외동이요. 제가 외동이었던 시절. 그때를 그렇게 말하는 분 처음 봤네요. 네. 전 동생이 태어나기 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제- 아, 네네네. 내가 외동이었을 때. 내가 아직 외동이었을 때. 내가 아직 외동이었을 때 응. 이야기였는데 제가 좀 감기에 잘 걸렸던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외출할 때 항상 이렇게 마스크랑 목도리를 해주셨었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나갔는데 제가 뭘 가리키면서 나무도 감기에 걸렸나 봐요 라고 하더래요. 그게 그거군요. 그쵸.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첫째 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얘가 천재가 아니야. 천재구나 우리 윤영이. 표현력이 남다르다. 뭔가 다 의미 부여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엄마 저 나무도 감기에 걸렸나 봐요 라고 하는 걸 보고 엄마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참 생각하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이미 다 짐작하셨겠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왜 플랜카드를 걸어두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목도리 같이. 제가 마스크를 낀 것 같이 이게 이렇게 끈이 달려서. 네. 그게 아니구나. 오. 나 그 벌레 나도 그건 줄 알았어. 잡는 아. 태우는 왜 겨울마다 이렇게 나무를 감싸는. 그것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근데 좀 달랐네요. 현수막이 마스크 같다. 네. 근데 그건 진짜 천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요? 굉장한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나의 엄마라 그렇게 생각했겠지 했는데 그런 그때 얘기를 들려주셨고 아빠는 딱히 아빠와 대화를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연으로 네 이렇게 전달해보게 됐고요.
그냥 엄마도 근데 좀 덧붙여 주신 얘기들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모든 어떤 표현들 혹은 저의 어떤 학업 성과들을 다 얘가 영재가 아닌가? 얘가 천재가 아닌가? 얘 표현력이 남다르다. 얘 나중에 뭐 할까? 뭘 시켜야 될까? 막 이런. 본인 입으로 본인 자랑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사실 계신다네. 어머니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니죠. 네. 그럼 반짝이는 발견을 자주 하시는 편인 것 맞아요. 같아요. 자주 하시죠. 천재가 맞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극하고 계시잖아요. 제 옆에서. 뭐래? 네, 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 다음으로는 그럼 다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아빠, 엄마가 따로 보내주셨는데요. 오. 먼저 아버지 거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쓰셨는고 하니 성장하면서 부모와 분리되는 과정 그 커트가 기억이 난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깐족거렸겠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깐족됐기 때문에 지금도인가요? 아무튼 내가 너희들 두고 집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에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나가려면은 그 전에 라면 끓이는 법이랑 계란말이 만드는 법 좀 가르쳐주고 나가 라고 말을 했대요. 아주 그냥 꿀밤을 때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아시다시피 대안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숙사에 들어가던 날 그러니까 막 가평에서 뭐 짐을 싸가지고 청주까지 막 운전해서 내려가서 짐을 넣어주고 짐을 풀고 다시 부모님은 본가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때 제가 그 기숙사 현관문 앞에서 엄청나게 떨더래요. 몸이 떤 것도 있지만 눈을 엄청 떨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처음 완전한 분리를 앞에 두고 굉장히 공포를 느꼈던 순간이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첫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다음날 아침 6시 반인가 7시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쓱 일어났는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제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밤을 새고 쓱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약했고 그 분리를 겪는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인데요.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제 저는 나와 살게 됐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떻게든 경제적으로도 생활비를 벌어서 쓰려고 애쓰고 있으면서 독립을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런 독백을 하시더래요. 이제 사나는 돌아올 일 없겠구나.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구나. 우리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는 엄마를 아빠는 종종 발견한대요. 본인은 모르시지만 반찬을 사나가 밥은 잘 먹을까? 반찬을 해서 어떻게든 가져다 주시려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에서 자식도 부모에게 독립해야 하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독립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좀 겪으신다. 그래서 탯줄의 분리서부터 이 대학을 졸업하고 분리하는 순간까지를 아빠가 적어주셨고요. 엄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어렸을 때부터 말을 겁나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회의하면서 어머니의 그림 육아일기 보내드렸잖아요. 봤죠. 퀄리티가 어떻던가요? 대박이에요, 너무 대박. 재밌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못 보여드려서 참 아쉬운데 거기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엄마, 나 뚱뚱한 귤 사줘. 뭘 사달라고 하는 걸까요? 오렌지. 그렇죠. 오렌지. 오렌지가 귤보다 맛있잖아요. 저는 그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귤이 더 맛있는데? 그래요? 그때는 저 오렌지가 더 맛있었나 봐요. 근데 오렌지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뚱뚱한 귤은 알겠고 뚱뚱하다는 의미는 알겠으니까 뚱뚱한 귤을 사달라고 한 거죠. 엄마, 나 눈 없는 물고기 사줘. 이거 뭐야? 뭘까요? 쥐포? 아니죠. 눈 맞아, 없는 맞아. 물고기? 붕어빵? 맞춰보세요. 눈 없는 눈 물고기. 없는 물고기? 눈 없는 해파리? 물고기? 갈치입니다. 에? 갈치는 토막내서 판매하잖아요. 저는 그게 물고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얘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항상 나는 그 토막의 몸통 부분만 먹은 거야.
그건 엄마도 맞추기 좀 어렵겠다. 엄마 나 눈 없는 물고기 사줘. 사나야 어. 눈 없는 물고기가 뭐야? 이거 했더니 갈치 토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맛있는데 그게 뭔진 몰라. 근데 그게 눈 없는 생선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먹을 거네요? 그러네요. 제가 또 잘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다음은 뮤지컬 피터팬 할인 티켓을 들고 제가 동생에게,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 아직 막 말도 못할 때 네. 설명을 하는 그림이 있었죠. 네. 제 동생 이름이 강인데, 강이야 피터팬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무슨 뜻인데? 그건 볼펜 들고 피 터지게 싸운다는 뜻이야. 내 자식이지만 참 정말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 네. 어떻게 몇 개만 더 해도 얘기해 될까요? 주세요. 좋아요. 아, 재밌어 하셔서 다행이네요. 피터팬. 뭐 피터팬 진짜 여러 재밌었어요. 가지가 있죠. 엄마 지금 뭐 하세요? 걸레 삶지. 아니 걸레를 어떻게 먹으라고 삶아요? 아니 별로 재미가 없었네요. 아니 근데 너무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꿀밤 한 대를 때려주고 싶어. 계속 꿀밤을. 다음 꿀밤. 사나야 이참에 엄마 과학자 돼가지고 엄마 청소하는 로봇 하나 만들어주라. 엄마 나 과학자 되려면 엄마가 나 과학 많이 가르쳐줘야 할 텐데 그게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귀찮을걸요? 힘드네요. 꿀밤이네요. 꿀밤입니다. 꿀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엄마한테 크게 야단을 맞고 아주 화가 난 제가 4살 때 갑자기 엄마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나 나중에 소방관 될 건데 엄마 집에 불 나면 안 꺼줄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어머니 말로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는 단어 내에서 능숙하게 표현하면서 상당한 재치를 발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쾌했고. 근데 지금 너에겐 왜 그런 모습이 없니? 에이,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아무튼 전인데요. 이제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어머니께서 그걸 직접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엄마가 그때로 돌아가면 더 잘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별말 아니잖아요.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엄마도 살아온 인생이 있고 그만큼 성숙했을 테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너무 좀 복합적으로 오더라고요. 엄마는 나이가 들었고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그 지나온 추억을 공유하면서 엄마가 그때로 돌아가면 더 잘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엄청 저한테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좀 먹먹했던 순간입니다. 그 타임머신을 만들어서요. 네.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연극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한번 타임머신을 소재로. 왜 영국에서만 가능해요? 그 전에 청소기 로봇부터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다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과학을 가르쳐 주셔야 돼서. 그쵸. 그런 갑자기 되게 큰 이벤트잖아요. 부모님한테 내 자식이지만 참 했던 순간들을 한번 보내줘. 그러니까 갑자기 과거의 추억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걸 감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뭔가 언젠가 우리도 같은 마음을 뭔가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한 20년 뒤에 20년 정도 돌아가면 내가 4명한테 더 잘해줄게. 3명이죠. 3명 저를 제외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어머님 잘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수민 씨가 하시겠어요? 서경 씨. 제가 먼저 할게요. 서경 씨가.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이거 읽어드릴까요? 읽기 좋게 써오셔가지고 어머니 제가 문체로. 그대로 한번 본인이? 네 본인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경아, 갑자기 이게 새로 고침을 해버리네. 잠시만요. 화면이 꺼졌었습니다. 서경아,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너를 기다리는 10달은 너무 길었어. 너는 엄마 뱃속에서도 얼마나 심심했으면 탯줄을 목에 감고 놀고 있었니? 너가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주었지. 계룡에 살 때 시장에 데리고 가면 상추 파는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상추는 많이 팔리나요? 하고 지나가고 옆에 딸기 파는 아주머니가 계시면 안녕하세요? 딸기 많이 파셨어요? 하고 온갖 간섭을 다 하고 다니기 일쑤였지. 크크. 그렇게 시장 할머니들께 계속 공손히 인사를 해서 시장을 나가면 몇 시간이 걸릴 정도였어. 그래서 할머니들이 엄청 이뻐하셨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루는 발에 가시가 박혔다며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어. 청소를 하다가 발에 가시가 박힌 거였어. 석영아, 엄마가 이거 뽑아줄게. 잠시만 기다려. 하고 바늘이랑 핀셋을 꺼냈더니 너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 아, 안 돼. 바늘로 나 찌르면 어떡해. 아니야,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핀셋으로 뽑아줄게. 하면 아니야, 바늘로 찌를 거잖아. 하면서 엉엉 울고 불고.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엄마가 발을 꽉 잡고 꾹 누르다가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잡고 있다가 바늘로 가시 박힌 자리를 조금씩 넓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울기만 하던 너에게 뽑혔는데 계속 울 거야? 했더니 언제 뽑혔어? 하며 언제 울었냐는 듯 웃으며 밖으로 뛰어나가 놀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렇게 겁 많고 착한 우리 아들이 이제는 듬직한 청년이 되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의 어깨를 감싸주는 듬직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혼날 짓을 해놓고 지레 겁먹고 울었죠. 혼내기도 전에. 혼날 줄 아니까. 네. 네, 지레 겁먹고 이렇게 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서 어릴 적 얘기를 여쭤보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엄살쟁이. 그렇죠. 겁이 많고 소리를 너무 지르고 마치 엄마가 나쁜 사람인 것 마냥 괴롭히는 것 마냥 소리를 너무 질러서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냥 혼나는 건데 제가 너무 소리를 막 지르고 호들갑을 떠니까 옆집 철물점 하시던 분 친구하셔. 아니 애 잡냐고 한번 뛰어오신 적이 있다고. 근데 사실 꿀밤이죠 그것도. 별일 아니 아니죠. 그 대면 아니에요. 목청이 또 좀 커야지. 아 이게 스크립트 쓰면서 우스갯소리로 야 울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대사할까 이랬는데 진짜 울어버렸네. 젠장. 그러네요. 아, 내 자식이지만 참 하네요. 참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제 수민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그 슬픈 기운을 좀 몰아낼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나를 키우면서 제일 황당한 사건이나 어이없었던 일이나 내 자식이지만 참 어이없었던 거 뭐 그런 거 대충 써서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4시가 됐는데 저만 사연이 안 온 거죠. 아, 그래 5시에 녹음 네. 녹음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가족 단톡방에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네. 지금 내 친구들은 다 사연 있는데 나만 없다. 사연 없는 게 마치 좋은 거 아니야? 그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내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이런 것처럼. 근데 엄마가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걱 어떡하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카톡 나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카톡을 나눴는데 사연을 써서 보내야 돼? 3시 44분에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보내줘. 이렇게 했는데 아빠는 딸이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사귀어서 동거하는 게 그럴 줄 몰랐고 제일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라고 이었대. 근데 이런 게 방송 나가도 됨? 그래서 내가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하고 엄마는 태백 살 때 딸이 밖에 쫓겨났던 기억이 났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빠 정말 어이가 없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집들은 녹음해서 보내고 어릴 적 그림 일기 나오고 난리 났어. 이렇게 보내서 지금 허걱 어떡하니? 막 이런 카톡을 나눴거든요. 근데 요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엄마가 쫓아냈거든요. 저를 집에서. 근데 엄마는 태백 살 때 딸이 밖에 쫓겨났던 나는 없어. 쫓겨났던 기억이 있어. 쫓아낸 게 엄마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막 아니 아무 얘기나 좀 보내줘 했는데 정말로 뭐 너무 여기서 공개 못할 얘기들 있죠. 뭐 화장실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거는 공개 못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궁금하네. 또 엄마랑은 이런 카톡을 나눴고 아빠랑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빠 어디야?
그랬더니 변명을 하세요. 아니 나 지금 운동하다가 운동 다 하고 당구장에 왔어. 운동을 또 하러 가셨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아빠는 제가 사연 때문에 전화한 줄은 모르셨어요. 당구장에 갈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했더니 또 당황하시면서 아야 공부도 열심히 했지 이렇게 변명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 아니라 지금 애들은 다 사연이 있는데 나만 사연이 없다. 그랬더니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말하냐 하시더니 아니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그냥 가만히 뒀는데 네가 이렇게 커버린 게 나한테 제일 당황스러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 안에 부모님이 뭐 그쵸. 해주신 거나 이런 게 당연히 있지만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래서 저는 사연이 제가 잘 큰 게 사연이라는 게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갈 수 있죠, 왜요? 아 그래요? 네, 잘 크셨잖아요.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럼 멈춰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역으로 부모님 썰을 좀 풀어보려고. 아, 좋아요. 항상 틀을 바꿔야 연출할 수 있나 봐. 그러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 부모님과 이제 여수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차를 끌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밤이었어요. 여수 밤바다 그 당시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노래도 부르고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저희 가족은 보통 내비를 잘 안 찍어요. 내비를 안 찍고 즉흥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막 이렇게 가는데 와 밤바다라서 약간 이렇게 비치는 빛에 뭐 이렇게 일렁이는 것도 보이고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점점 가로등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운전 중이셨는데요. 여기 어디지? 근데 너무 멋있다 하다가 가족 모두가 약간 세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를 멈추고 뭐야? 하고 내려보니까 그 바다로 들어가는 길목에 차가 가 있던 거예요. 앞에가 네, 물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막을 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주변은 진짜. 암흑이고. 네, 단체로 지금 일이 날 뻔했는데 저희 가족은 내리자마자 아빠 왜 운전 그렇게 하냐 하고 근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밤바다를 감상하는. 그러니까 사실 예쁜 곳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가다 보니까 물에 빠질 뻔했다는 그쵸, 이야기잖아요. 불나방 같은 거죠. 연극적인데요? 그리고 저의 이런 가족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 같이 해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서경도 함께 동행을 했잖아요. 네. 이야.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가족이 다 같이 가니까 그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너무 긴장을 해서 여권 사본을 인쇄해서 오셨어요. 네. 그리고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1시간 더 일찍 가서 심지어 그 옆에 설렁탕 집인가 거기 가서 맛있게 여유롭게. 반주도 한잔 하시고 아이고. 두 분에서 그 시간을 보내시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여권 다 줘 이제 수속하게 줘 했는데 엄마가 그거를 인쇄기 사이에 이렇게 끼워두시고 아빠 그러니까 사본은 거는 있는데. 네, 아빠 거를 아빠 걸 커버만 가져오신 거예요. 어머. 와. 근데 그 순간 뭔가 저는 이거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진짜 웃겼어요. 그 장관이었는데 엄마는 오른쪽으로 냅다 뛰어가시고 아빠는 왼쪽으로 냅다 뛰어가시고 그래서 가족이 순식간에 해체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결국에 보니까 둘이 같은 곳에 만나서 해결을 하고 계시긴 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둘이 다른 방향으로 냅다 그렇게 그 순간에 전속력으로 동시에. 뛰어서 사라질 수 있는지 그 어.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뭘, 결국에 우리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서 잘 다녀왔는데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어떠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충 감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진 가족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저도 도착하지 않은 저의 사연을 부모님 사연으로 급 대체해서 해결했습니다. 이야. 완벽한 박수 받을 뻔했네. 구조를 만들어 오셨네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너 옛날에 그랬지, 아빠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막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과제를 드리니까 너무 당황하셨나 봐요. 그럼 큰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그런 점이 또 제가 닮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떻게 컸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락 없이 우리 엄마 아빠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가 모여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즉흥성은 몇 프로죠? 큰 사나한데요? 네, 2%? 2%? 꽤 많이 쳐주셨네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무튼 네. 우리 수민에게는 즉흥성이 아주 풍부하고 저에게는 즉흥성이 부족하고 윤영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참 잘했고 영재인 줄 그러게요. 아셨을 정도로 석영에게는 엄살 능력이 아주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능력. 살아온 게 느껴져서 바로 석영아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죠. 어, 그래서 참 저는 저희가 이 이야기는 나눠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건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좋았네요. 저희끼리만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돼서 좋고 저희끼리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새알의 새알심 1화를 듣고 계신 누군가, 우리 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나갈 저희들에 대한 캐릭터를 좀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파악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죠. 충분히. 벌써 1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네.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심지어 드디어. 시간 안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대단하네요. 우리 한번 각자 소감을 좀 나눠볼까요? 윤영 씨부터.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뭐랄까. 그래도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 거의 갇혀있는 공간에서 오늘 이렇게 녹음이라는 걸 하게 되어서 같이 얘기를 또 나눠보니까 느낌이 또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야기도 더 잘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처음 듣는 얘기들도 공유하고 하다 보니 그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냥 이 사람들이 잘 옆에서 같이 해주니까 좀 의지가 많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 이제 부모님의 사연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하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가 4명이 다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좀 크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있었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끝맺음을 계속 잘 못하는데 이것이 연극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아직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른 분들 소감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수민 씨. 네. 끝이 났네요. 거의 1화가.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연극이다 보니까 관객들과 직접 대면을 해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어떤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도 모르고 앞에 안 계신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좀 떨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새알의 새알심, 그러니까 새알의 마음, 새알심. 새알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넷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실 항상 연습 이후에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익숙한 과정인데 연습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경험이 저한테도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청년 창작가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경 씨. 저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어려웠네요 오늘 방송하는 거 말하는 게. 한번 이제 그 말이 꼬이기 시작하고 패닉이 와버리니까 거의 놔버렸죠. 한번. 네. 그래서 그런 점 좀 아쉽고 평소에도 말을 하는 거를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우리 시간을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편집권을 가지고 계신 그쵸, 편집권을 분이시기 가지고 때문에 있죠. 네.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 들었던 게 되게 저를 제가 만나기 전에 시간들을 함께한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친구들 설명한 걸 들으니까 되게 새로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나 보이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되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각자만의 역사를 가지고 다른 캐릭터로 성장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수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대로를 보여주는 경험이 익숙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연극이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 연극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수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벽 너머에서 이걸 듣고 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밖에서 기술적으로 녹음을 도와준 주원이에게 너무 고맙고 첫 번째 청취자가 되어주신 나연 씨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 소감을 듣고 계시다면 끝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시겠죠. 네. 1화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뭐 설거지든 운동이든 뭐든 동시에 잘 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다음화 업로드 일정이나 주제, 사연 접수 방법 혹은 우리 창작집단 새알의 새 소식 등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creative_새알 SAEAL입니다. 네. 혹은 그냥 검색을 창작집단 새알이라고 하시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이름이란 뜻이겠죠? 네,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야, 왜? 편집 잘한다. 재밌었어. 야, 나 이렇게 막 말해도 돼? 아 진짜 하고 마무리 멘트를 차라리 공연을 하겠다. 그만 둬. 더 떨려.